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서 중요 암기 포인트를 보시면서 이해하고 설명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 번 반복적으로 들으시고 이해되시면 중요 암기 포인트만 보면서 암기하시면 됩니다. 위험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만 위험에 대한 정의는 명쾌하게 정의된 것은 없으며 논자의 관점에 따라 각양각색입니다. 일반적으로 위험은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뜻하는 말로 쓰입니다. 이 말을 들여다보면 미래의 일이고 안 좋은 일이며 가능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이라는 말의 어원에서부터 위험을 사용하는 분야나 관점에 따라서도 정의는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가 흔히 위험을 영어로는 리스크로 번역하지만 위험과 리스크는 엄밀하게는 다른 의미라고 하여 영어 발음대로 리스크를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리스크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위험에 직면할 손해를 볼,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나 기회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위험으로 표현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위험에 대해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제시된 다양한 정의를 종합 정리해보면 손실의 기회, 손실의 가능성, 불확실성, 실제 결과와 기대했던 결과와의 차이,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확률 등입니다. 위험과 관련이 깊으나 혼동하지 말아야 할 용어가 있습니다. 손인과 위태는 사전에서는 위험 또는 모험으로 해석되어 리스크와 혼동하기 쉬운데 유사하지만 다른 의미이므로 이를 정확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위태는 위험 상황 또는 위험한 상태를 말하며 이를 줄여 위태라고 합니다. 위태를 위험 상황이나 위험 또는 해이 등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위태로 사용하기로 합니다. 위태는 특정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가능성을 새로이 창조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손인은 손해의 원인으로서 이를 줄여 손인이라고 합니다. 화재, 폭발, 지진, 폭풍, 옥, 홍수, 자동차 사고, 도난, 사망 등이 바로 손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손해는 위험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초래되는 것이 물리적, 경제적, 정신적 손해입니다. 즉, 손해는 손인의 결과로 발생하는 가치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위태와 손인 및 손해의 관계는 위태는 사고 발생 가능성은 있으나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단계이고 손인은 이러한 위험 상황에서 실제로 위험이 발생한 단계를 말하며 손해는 위험 사고가 발생한 결과 초래되는 가치의 감소 즉 손실을 의미합니다. 위험의 분류. 위험은 위험의 속성을 측정할 수 있는지 또는 손실의 기회나 이득의 기회가 존재하는지 위험의 속성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지 그리고 위험이 미치는 범위가 얼마나 큰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위험의 분류가 중요한 이유는 위험이 지니는 속성에 따라 보험이라는 사회적 장치를 통해 전가할 수 있는지를 판가름하기 때문입니다. 1.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 위험 속성의 측정 여부에 따라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으로 구분합니다. 객관적 위험은 실증 자료 등이 있어 확률 또는 표준 편차와 같은 수단을 통해 측정 가능한 위험을 말합니다. 이에 비해 주관적 위험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평가가 달라져 측정이 곤란한 위험을 말합니다.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객관적 위험입니다. 2.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 위험의 속성에 손실의 기회만 있는지 이득의 기회도 함께 존재하는지에 따라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으로 구분합니다. 순수 위험은 손실의 기회만 있고 이득의 기회는 없는 위험입니다. 즉, 순수 위험은 이득의 범위가 0에서 무한대입니다. 흔히 잘해야 본전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러한 경우를 말합니다. 홍수, 낙뢰, 화재, 폭발, 가뭄, 붕괴, 사망이나 부상 및 질병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투기적 위험은 손실의 기회도 있지만 이익을 얻는 기회도 있는 위험을 말합니다. 따라서 투기적 위험의 이득의 범위는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광범위합니다. 순수 위험에는 1. 재산 손실 위험 2. 간접 손실 위험 3. 배상 책임 위험 4. 인적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재산 손실 위험은 문자 그대로 각종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위험입니다. 재산 손실 위험은 재산의 형태에 따라 가치 평가 기법이 다른데 부동산은 고정되어 있는 데 비해 동산은 이동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재산 외에도 특허권이나 상표권과 같은 무형 자산이 있는데 이들은 가치 평가가 상대적으로 더 어렵습니다. 간접 손실 위험은 재산 손실 위험에서 파생된 2차적인 손실 위험을 말합니다. 화재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거나 영업 활동을 못하게 되는 경우 생산을 못하고 영업을 할 수 없더라도 고정 비용은 지출되어야 하고 추가적인 비용도 발생합니다. 또한
생산 중단이나 영업 중단으로 인해 순수소득도 감소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간접 손실이라고 합니다. 배상 책임 위험은 민사적으로 타인에게 위법한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힌 경우에 부담해야 하는 법적 손해배상 책임 위험을 말합니다. 배상 책임 위험은 피해자가 야기한 손해의 법적 회복에 필요한 추가 비용 발생, 기업 활동의 제약 또는 법규 준수의 강제 벌금 납부, 기업 이미지 손상 등을 동반합니다. 인적 손실 위험은 개인의 사망, 부상, 질병, 퇴직, 실업 등으로 인해 초래되는 위험입니다. 이러한 인적 손실 위험은 소득의 감소 및 단절, 신체 및 생명의 손실 등을 야기하는데 단기적인 것도 있지만 장기적이거나 영구적인 것도 있습니다. 3. 정태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 위험의 발생 빈도나 발생 규모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지 여부에 따라 정태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태적 위험은 화산 폭발, 지진 발생, 사고와 같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성격이나 발생 정도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을 말합니다. 동태적 위험은 시간 경과에 따라 성격이나 발생 정도가 변하여 예상하기가 어려운 위험으로 소비자 기호의 변화, 시장에서의 가격 변동, 기술의 변화, 환율 변동과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4. 특정적 위험과 기본적 위험. 위험이 미치는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혹은 좁은지에 따라 특정적 위험과 기본적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정적 위험은 한정적 위험으로, 기본적 위험은 근원적 위험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특정적 위험은 피해 당사자에게 한정되거나 매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 손실을 초래하는 위험을 말합니다. 주택 화재나 도난, 가족의 사망이나 부상 등은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에 영향을 줍니다. 반면에 기본적 위험은 불특정 다수나 사회 전체에 손실을 초래하는 위험을 의미합니다. 대규모 파업, 실업, 폭동, 태풍 같은 위험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2020년 초부터 발생하여 아직 해소되지 않는 코로나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대표적인 기본적 위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담보 위험과 비담보 위험 및 면책 위험. 보험 계약이 성립되었을 때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여부에 따라 담보 위험, 비담보 위험 및 면책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담보 위험은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위험입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운행으로 인한 사고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비담보 위험은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에서 제외한 위험입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위험을 듣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나 어디까지가 면책 위험이, 어디까지가 비담보 위험에 해당하는가는 명확하지 않아서 자주 하지만 보험에 적합한 위험은 객관적 위험, 순수 위험, 정태적 위험 및 특정적 위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의 경우 어떤 종류는 설령 손실 규모가 너무 크고 손실 발생에 예측이 어렵기는 하지만 사회복지나 경제 안정을 위해 국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하여 보험화하는 위험도 있습니다. 위험관리의 의의 및 중요성. 위험관리의 의의. 위험관리란 위험을 발견하고 그 발생 빈도나 심도를 분석하여 가능한 최소의 비용으로 손실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반 활동을 의미합니다. 위험관리는 우연적인 손실이 개인이나 조직에 미칠 수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조직적인 관리 또는 경영활동의 한 형태입니다. 위험관리의 일반적인 목표는 첫째로 최소의 비용으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며 둘째로 개인이나 조직의 생존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